여러분 안녕하세요. 레오입니다. 오늘 저는 2026 MLS 시즌 LAFC와 사너스의 경기를 다시 보며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선수로서 평생을 살아왔고 그라운드 위에서 벌어지는 가장 미묘한 움직임들까지 늘 지켜봐 온 사람의 입장에서 손흥민이 보여준 경기력에 대해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축구에는 그저 와 하고 감탄하게 되는 순간들도 있지만 동시에 무너져가는 시스템 전체를 홀로 떠받치고 있는 재능 있는 동료를 보며 깊은 공감이 밀려오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축구를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경기 후 가장 먼저 범하는 실수는 경기를 보기 전에 먼저 스코어부터 본다는 점이다. 누가 이겼는지, 누가 졌는지, 누가 골을 넣었는지, 누가 도움을 기록했는지를 보고 나서 모든 것을 이해했다고 믿는다. 그러나 축구는 한 번도 그렇게 단순한 스포츠였던 적이 없다. 어떤 경기에서는 가장 잘한 선수가 승리한 팀에 있지 않을 수도 있다. 어떤 밤에는 한 선수가 결과를 바꾸지 못했더라도 그가 보여준 모든 터치 하나하나가 좋은 선수와 진짜 세계적인 선수의 차이를 분명하게 드러내기도 한다. 손흥민의 이번 경기는 바로 그런 사례였다. 많은 사람들은 이 경기를 떠올릴 때 LAFC의 큰 패배를 먼저 떠올릴 것이다. 실점 장면들을 떠올리고 상대가 한 번씩 기회를 잡을 때마다 냉정하게 찔러 넣는 모습을 떠올리며 팀 전체가 무너져 내린 느낌을 이야기할 것이다. 그리고 축구가 결국 결과의 스포츠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생각을 멈춘다. 손흥민이 팀을 구하지 못했다고 말할 것이고 진정한 슈퍼스타라면 흐름을 바꿔야 한다고 말할 것이며 그 외의 모든 분석은 패배를 위로하기 위한 이야기라고 여길 것이다. 하지만 나는 축구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 내게 중요한 것은 언제나 스코어보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팀 전체가 흔들리고 구조가 무너지는 순간 누가 끝까지 머릿속에 질서를 유지했는가 하는 점이다. 누가 이 경기가 어디서 막히고 있는지 왜 답답해졌는지 그것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번 경기에서 그 선수는 손흥민이었다. 내가 가장 먼저 본 것은 드리블도 아니었고 슈팅도 아니었다. 경기 초반 손흥민이 어떤 위치에 서 있었는지가 먼저 눈에 들어왔다. 이것이야말로 축구를 깊이 이해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주목하는 디테일이다. 최고 수준의 공격수는 단지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만 존재하는 선수가 아니다. 그는 언제 경기가 연결을 잃고 있는지, 언제 동료들이 공을 위험 지역까지 운반하지 못하는지, 언제 자신이 더 낮은 위치로 내려가 직접 볼을 받아야 하는지 안다. 단순히 최전방에서 볼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팀의 빌드업에 직접 개입해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다. 경기 초반 산호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압박으로 LAFC의 전진을 끊어냈을 때 손흥민은 끊임없이 미드필더처럼 내려와 공을 받았다. 일반적인 공격수라면 서 있고 싶지 않은 지역까지 내려와서 경기를 풀어내려 했다. 그것은 그가 경기에 지워졌다는 뜻이 아니었다. 오히려 팀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 자신이 가장 어려운 구역에 직접 개입해야 한다는 걸 이해하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팀을 짊어진다 는 말을 쉽게 쓴다. 하지만 팀을 짊어진다는 건 꼭 환상적인 골 하나를 넣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때로는 중원 깊은 곳까지 내려와 어려운 패스를 받아내고 압박 속에서 몸을 돌린 뒤 상대 수비 블록을 넓히기 위해 정확한 타이밍의 측면으로 공을 배급하는 것이 진짜 팀을 짊어지는 행동이다. 손흥민은 그런 장면을 여러 번 만들어냈다. 그는 불편한 자세로 공을 받고 주변의 상대 선수들이 빠르게 좁혀오는 상황에서도 전방을 향해 몸을 돌린 뒤 마르티네스나 다른 측면 자원 쪽으로 공격의 방향을 틀었다. 그런 플레이들은 하이라이트 영상에 자주 남지 않는다. 골이나 도움처럼 화려한 숫자로 기록되지도 않는다. 하지만 내게는 그런 장면들이 그의 클래스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 진짜 큰 선수만이 팀이 슈팅을 만들기 전에 먼저 공격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구조가 생기려면 혼란 속에서도 누군가는 침착하게 그것을 세워야 한다. 그 역할을 손흥민이 하고 있었다. 이번 경기에서 내가 분명하게 본 또 하나는 손흥민이 단지 자신의 플레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시스템의 오류까지 끊임없이 보완하려 했다는 점이다. 이것이야말로 최고 수준 축구의 가장 잔인한 부분이다. 당신이 많은 것을 제대로 해도 주변 연결이 작동하지 않으면 그 모든 시도는 허공으로 사라진다. 손흥민은 여러 차례 좋은 타이밍과 적절한 세기로 공간 패스를 찔러 넣었다. 상대 수비가 벌어진 틈으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었고 동료가 올바르게 움직이기만 하면 슈팅이나 적어도 위협적인 장면으로 이어질 수 있는 패스들이었다. 하지만 축구는 좋은 패스를 주는 선수만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받는 선수 역시 같은 그림을 이해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경기에서 LAFC는 바로 그 지점이 무너져 있었다. 위대한 선수는 오히려 동료들이 자신과 다른 속도로 움직이는 경기에서 더 또렷하게 드러난다. 팀 전체가 잘 돌아갈 때는 누구나 쉬워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팀이 연결을 잃고 구조가 흔들릴 때 진짜로 경기를 읽을 수 있는 선수만이 차이를 만든다. 손흥민의 움직임을 보면 그는 늘 먼저 상대의 수비를 끌어낸 뒤 패스를 선택하려 했다. 그의 패스는 단순한 배급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상대 수비 구조가 비워둔 공간으로 들어오라는 초대장이었다. 문제는 모든 선수가 그 초대장을 읽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마르티네스는 어떤 장면에서는 첫 터치가 흔들렸고 어떤 장면에서는 침투 타이밍이 늦었으며 또 어떤 순간에는 손흥민이 미리 열어놓은 공간으로 아예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서 손흥민은 평소보다 더 많은 것을 해야 했다. 더 깊이 내려와야 했고 더 길게 드리블해야 했고 한 템포를 더 가져가며 다른 선수들이 자신의 의도를 따라올 시간을 벌어야 했다. 하지만 축구에서는 당신이 한 템포를 더 써야 할 때 상대 수비도 동시에 한 템포를 더 벌게 된다. LAFC의 많은 공격이 그 지점에서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후반 초반에 나온 그 중거리 논스톱 발리슛이 내게는 더욱 강하게 다가왔다. 많은 팬들은 그 장면을 단지 아름다웠지만 골키퍼에게 막힌 슈팅으로 본다. 그러나 나는 다르게 본다. 내게 그 장면은 기술, 자신감,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선수의 마무리 사고가 얼마나 날카로운지를 보여준 순간이었다. 우선 이 장면은 단순한 반사신경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종류의 플레이가 아니다. 세트피스에서 흘러나온 볼, 결코 쉬운 궤적이 아니었고 떨어지는 타이밍도 완벽하지 않았으며 주변에는 상대 선수들이 빽빽하게 서 있었다. 시야는 복잡했고 결정을 내릴 시간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선수는 두 가지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한번 잡아놓고 차느냐, 아니면 그대로 원터치로 때리느냐. 손흥민은 훨씬 더 어려운 길을 택했다. 그는 멈추지 않고 바로 때렸다.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먼 거리에서 원터치 발리로 때린다는 것은 단순히 발에 공을 맞추는 기술이 아니다. 1초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일어나는 아주 많은 요소들의 결합이다. 공의 낙하 속도를 읽어야 하고 몸과 공 사이의 거리를 불필요한 추가 스텝 없이 감각적으로 맞춰야 한다. 접촉 지점을 정확히 계산해 공이 뜨거나 바닥에 꽂히지 않게 해야 한다. 몸의 균형을 유지해 슈팅의 힘과 방향을 동시에 실어야 한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단 한 템포만 늦어도 수비가 달려들고 미세하게만 빗맞아도 공이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튄다는 사실을 아는 상태에서 해내야 한다. 밖에서 보면 그저 멋진 장면일 수 있다. 하지만 큰 경기들을 직접 뛰어본 선수들은 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기술인지. 내가 그 장면에서 가장 높이 평가하는 것은 순수한 기술만이 아니다. 그 슈팅이 경기 전체에 던진 메시지다. 손흥민은 이미 알고 있었다. 자신의 팀이 정상적인 공격 전개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박스 안에서 완벽한 조합만 기다린다면 LAFC는 끝내 리듬을 찾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 발리슛은 단순한 슈팅이 아니었다. 그것은 선언이었다. 박스 안에서 공간을 주지 않는다면 나는 박스 밖에서 너희를 때리겠다는 선언이었다. 팀의 연결 부족과 상대의 조직적인 수비 때문에 경기가 잠겨버렸다면 나는 개인의 질로 그 정체를 깨보이겠다는 선언이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스타일입니다. 항상 골이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경기가 가장 어려운 해법을 요구할 때 바로 그 어려운 해법을 감히 선택하는 것. 손흥민은 그걸 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아무리 멋있어도 골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다. 나는 거기에 완전히 동의하지 않는다. 물론 축구는 골로 결정된다. 그러나 경기의 흐름이 바뀌는 것은 종종 감각과 분위기 때문이다. 그런 슈팅 하나가 경기장을 깨우고 동료들에게 상대가 완전히 통제하고 있는 경기가 아니라는 믿음을 주고 상대 수비가 그 후 몇 분 동안이라도 반 발짝 더 물러서게 만들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은 눈앞의 선수가 박스 안뿐 아니라 어느 거리에서도 슈팅을 날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축구에서 이런 작은 변화들은 이후에 더 큰 공간을 만들어낸다. 실제로도 그 장면 이후 LAFC는 잠시나마 에너지를 되찾는 기색을 보였다. 다만 손흥민이 개인의 질로 팀을 다시 경기 안으로 끌어오려는 순간 뒤쪽에서 터진 집단적인 오류들이 훨씬 더 빠르게 모든 것을 무너뜨렸을 뿐이다. 이것이 축구의 가장 잔인한 부분이다. 한쪽에서 당신이 옳은 일을 해도 다른 쪽에서 팀 전체가 무너지면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산호세는 그 점을 아주 냉정하게 파고들었다. LAFC가 득점을 위해 앞으로 올라서고 흐름을 되찾기 위해 라인을 움직이는 순간 뒷공간은 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산호세는 그 공간을 차갑게 찔렀다. 이런 경기에서는 사람들의 시선이 늘 결과로만 향한다. 그러면 마지막까지 붕괴를 막으려 가장 많이 애쓴 선수가 누구였는지는 쉽게 잊혀진다. 내게는 손흥민이 바로 그 선수였다. 팀이 뒤지고 있는 와중에도 그는 끝까지 머릿속에 질서를 잃지 않았다. 조급해지되 무모해지지는 않았다. 그는 여전히 드리블로 상대를 끌어당긴 뒤 공을 내줬고 측면의 동료를 향해 적절한 방향 전환 패스를 시도했으며 최전방에 서서 기적을 기다리기보다 계속해서 중원으로 내려와 책임을 떠안았다. 또 하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장면은 LAFC가 크게 뒤진 상황에서 손흥민이 혼자 밀집 수비 속으로 들어가던 드리블들이다. 일반적인 시청자에게는 이미 기울어진 경기에서 나온 헛된 몸부림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내게 그 장면들은 손흥민에 대해 아주 많은 것을 말해준다. 첫째, 그는 경기의 내용까지 포기하는 패배를 받아들이지 않는 선수다. 둘째, 그는 상대가 낮게 물러서고 숫자를 늘린 상황에서도 수비가 그의 의도를 완전히 잊지 못하게 만드는 능력을 가진 선수다. 이것은 매우 드문 자질이다. 팀이 리드를 잡은 상황에서 수비하는 팀은 심리적으로 가장 편하다. 상대가 조급하다는 것을 알고
중앙만 닫고 마지막 패스만 끊으면 된다는 것을 안다. 그런데도 손흥민은 볼을 받고 몸을 돌려 첫 번째 압박을 벗기고 박스 근처까지 침투하며 여러 명의 수비수를 동시에 끌어들였다. 그것은 단순한 속도나 테크닉만이 아니라 수비의 구조 자체를 흔들어 놓는 감각이 있다는 뜻이다. 많은 사람들이 공격수를 평가할 때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다. 가장 위협적인 선수란 꼭 매번 골을 넣는 선수를 뜻하지 않는다. 때로는 상대가 원래 하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수비할 수 없게 만드는 선수가 진짜 위협적이다. 손흥민은 여러 차례 그런 장면을 만들어냈다. 그는 수비수를 자신에게 끌어당겼고 공 쪽으로 블록을 몰리게 했으며 그 결과 반대편이나 풀백과 센터백 사이의 공간이 열렸다. 문제는 그 공간을 활용하려면 다른 선수들이 정확한 타이밍에 움직여주고 마무리에서도 확신을 보여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으면 슈퍼스타가 만들어낸 모든 효과는 단지 완성되지 않은 전제에 그치고 만다. 이번 경기에서 내가 가장 크게 느낀 것도 바로 그것이었다. 손흥민은 끊임없이 전제를 만들었지만 팀은 그것을 결과로 바꾸기에 충분할 만큼 날카롭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LAFC가 크게 졌음에도 불구하고 축구를 진짜로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이 경기를 보며 손흥민을 단순히 패배 속에 가라앉은 스타로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오히려 그는 팀 전체가 흔들리는 와중에도 자신이 가진 모든 것 재능, 사고, 책임감으로 경기의 존엄을 지켜내려고 했던 선수로 기억될 것이다. 그리고 축구에서는 때때로 그것이 골 하나만큼이나 큰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